안녕하세요. 박주현입니다. 터치 디자이너 프로젝션 매핑에 대해서 어,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치는 않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터치 디자이너는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프로젝션 매핑을 하는데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에펙이나 C4D 같은 걸 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비주얼 임팩트가 있는 효과를 만들어서 급하게 이렇게 전시를 한다든지 테스트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굉장히 좀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무료 버전으로 일단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제작을 미리 좀 했습니다. 터치 디자이너는 이렇게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부는 파이썬이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특징이 뭐냐 하면 C4D라든지 에펙이라든지 뭐 블렌드라든지 이런 걸로 제작을 하면 조금 쉽게 제작을 할 수 있지만 뭐 3D Max 같은 경우 마찬가지지만 걔는 이렇게 좀 상당히 스태틱한 방식으로 제작이 되잖아요. 한번 제작해 놓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없고요. 얘는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유니티나 언리얼 같이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키넥트 같은 센서도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컨트롤 판넬을 따로 설정해서 효과를 조금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의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설명을 드리긴 좀 곤란하고, 저도 이렇게 이쪽을 전공을 하거나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프로젝션 매핑 하드웨어 쪽을 셋업하는 것을 이렇게 전문으로 하고 전체를 기획 설계하는 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터치 디자이너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렇게 튜토리얼은 요건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요거는 저도 이렇게 한번 좀 간단하게 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강좌가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우선 만들어서 제가 거기다가 인터페이스 같은 것을 좀 추가하고 약간의 변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가 좀 생각해서 추가한 거니까요.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도 공부해서 뭐 알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요 이제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터치 디자이너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쉽기 때문에 오히려 차근차근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본 이 아키텍처를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접근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제 터치 디자인은 이렇게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초심자들이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오퍼레이터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이 색깔이 다른 것끼리는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직접 노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주거나 이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매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요게 무엇을 하는 건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렌더가 보여주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RGB 키는 실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이라고 된 게 실제로 이제 최종 결과물이고, 그것을 제가 그 칸탄 매프라는 걸 이용해서 사실 그 요 내용을 기울어진 이렇게 큐브 같은 곳에 프로젝션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UI 부분이 있습니다. UI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리얼타임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얼타임을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것은 여기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작은 이미지라서 지금은 보시기 좀 어렵겠죠? 제가 이걸 우선 이미지 좀 크게 밑바닥에 백그라운드에서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보이는데 얘가 약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사각형 프레임, 요게 이제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이제 제한된 사이즈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버튼을 하나 부여를 했어요. 이 버튼을 부여한 걸 딱 끄게 되면 여기 센터에서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리얼타임이라는 거죠. 문제는 리얼타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이 슬라이드를 움직이게 되면 이 속에 사용하는 이 큐브가 길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얇아져 가지고 하나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줄이게 되면 면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는 이 큐브의 사이즈를, 헤이트를 이렇게 그 수직 크기를 지금 바꿔줄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또, 음, 여기 이제 라이트라고 제가 여기다가 키탑에다가 이렇게 이제 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제가 이게 이제 실질적인 라이트는 아니고, 제가 이것을 R색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효과가 일부 되는데, 여기에 컬러를 빼보면은, 컬러를 넣게 되면 여기 적색 컬러를 제가 여기다 좀 부여를 했고요. 이제 적색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 라이트를 빼게 되면 R쪽 라이트만 빼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사이안 색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요 같은 게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고, 좀 이렇게 이 특정한 에리아 안에서 좀 움직이게 했고, 이건 이제 이렇게 하면 제자리에서 좀 멈추게 했습니다. 얘도 셀렉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 되면 사각으로 이렇게 사각면인지 셀렉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작을 해보는 걸로, 이 강좌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게 이제 전문으로 강좌를 할 게 아니라서 그냥 누군가한테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만드는 김에 제가 강좌로 만들어서 올리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드는 건 조금 설명 이따가 하기로 하고, 한번 실제 실행을 한번 프로젝션 매핑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결과물을 어떻게 매핑을 하는지, 먼저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F1 키를 누르게 됩니다. F1 키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퍼폼이라는 그 창이 하나 뜹니다. 이게 말하자면 제어 창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컬러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창이 커지는지는 모르겠고, 키워서 한번, 마우스에 달라붙네요. 라이트를 이렇게 하면
붉은색의 라이트를 제가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 이 버튼 누르면 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기능.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이게 두꺼워졌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얇은 종이처럼 바뀌었다. 뭐 요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프로젝션 창하고 제어 창하고 이제 따로 가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따로 가는 개념이냐면은 제가 이게 폭을 출력을 하면 이 하단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개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이 그런 거. 여기 이렇게 가상의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터치 디자이너의 이게 핵심 목표, 그리고 여기 그 칸타맵프의 목표가 뭐냐면 프로젝션으로 매핑을 하는데 그 프로젝션이 평면이 아니라 곡면이라든지 뭐 기울어진 면, 뭐 이렇게 그 정상적인 면이 아닌 경우에도 얘를 이제 그 프로젝션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왜곡을, 이렇게 만들어진 게 왜곡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제 사각을 원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튼 누르면 이제 이 안에서 좀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제가 녹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은 화면에 띄웠지만, 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독립된 프로젝션에 출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빔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빔 프로젝트는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PC에 이제 뭐 DP1, DP2, DP3, 즉 HDMI, 더더미 1, 2, 3 이렇게 출력이 이제 있다고 봤을 때, 모니터 1은 이렇게 제어를 하기 위한 이렇게 창으로 사용하고, 모니터 2, 그러니까 DP2를 프로젝션으로 이제 쏜다고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뭐 프로젝션 2개를 쓸 수도 있고 3개를 쓸 수도 있겠지만 우선 하나를 쏘는데, 그게 큐브다 써서 6면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제 한 면만 갖고 테스트를 하겠지만, 자 그러면 그게 약간 기울어진 면이라서 영상을 기울어져서 내보내야 된다. 요게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기울게 프로젝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울여서 출력을 해볼 겁니다. 요걸 지금 요건 이제 요대로 만약에 출력이 나간다면 프로젝션이 90도 직각이 딱 된 그 면에다가 그대로 프로젝션을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프로젝션이 되겠지만, 45도가 기울어진 면에 프로젝션을 한다 그러면 이게 뒤쪽이 쭉 늘어져서 이 출력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볼 때 그 기울어졌는데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면을 기준으로 거기에 정확하게 매핑이 돼야 되는데 그냥 프로젝션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스크린에 투사가 돼 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입체감이 살질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지면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즉 사진이면 사진으로 된 면이면 사진이 이렇게 기울어진 듯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윈도우를 하나 이제 띄워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게 그 면입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윈도우를 띄우냐 하면, 그래서 칸탄 매퍼라는 게 있는데, 이 칸탄 매퍼가 이제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칸탄 매퍼를 그럼 어디서 이제 꺼내서 이렇게 했냐? 사실 여기 팔렛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 팔렛에서 매핑 영역에 가서 칸탄 매퍼가 있거든요. 얘를 이제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터치 디자인 인터페이스는 마우스로 이걸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끌면 화살표에 십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생기는 개념입니다. 삭제하려면 그냥 되고 딜리트 누르면 되고 메뉴에서도 이제 저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메뉴를 살려서 딜리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냥 딜리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칸탄 매퍼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얘를 기울이게 하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파라메터 창이 윈도우가 떠야 되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이게 파라메터 윈도우를 항상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디스플레이에서 파라메터를 체크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파라메터 창이 이렇게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니터가 좁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좀 귀찮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랬을 때는 디스플레이 파라메터 이 체크를 꺼주시게 되면 사라지고 요게 녹색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을 때 요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플러스 기호가 있는데 얘를 딱 누르게 되면 액티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에디터 모드고 얘는 그 말하자면 일을 하고 있는 모드예요. 이 모드에서는 얘를 끌 수가 없어요. 이 화면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때는 활성화가 돼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반응을 하는 그 상태이고요. 얘를 끄게 되면 얘를 편집을 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얘를 켰을 때는 파라미터 창이 뜰 수가 없어요. 메뉴도 안 먹으니까요. 자, 그래 이걸 끄고 요게 이제 껐다는 것은 요 십자 표시가 박지 않은 거죠. 이건 좀 밝아졌잖아요. 그죠? 요거를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십자 표시가 이렇게 됐을 때는 편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 보이지만 터치는 되겠지만 얘가 이제 핵심이 아니에요. 얘가 이제 토글인데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살아는 있는 창이에요. 근데 이 창을 얘는 이제 그 현재 편집 창에 박혀서 요 영역이 지금 그 러닝을 하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그래서 액티베이션 상태예요. 근데 요걸 요 상태에서 하지 말고 요걸 끄고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파라미터 창을 이 창을 별도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우시고요. 정석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편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마 이게 그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면 오픈 칸탄 윈도우 되어 있고 그다음에 크로스 칸탄 윈도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은데 딴 게 아니고 그냥 팝업창 띄우는 버튼입니다. 펄스라고 되어 있는 거 얘 이제 클릭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전에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저쪽 창이 떴는데 이렇게 창이 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창 내용이 바로 이 밑에 이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랑 이 두 개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가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경사진 화면으로 여기 지금 보이죠. 제가 이미 이걸 기울여 놨거든요. 여기 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 제가 이것을 회전을 시키거나 이걸 회전시키는 거, 자, 요걸 이제 영상을 제가 보실 때 뭘 좀 참고하셔야 되냐면 여기 보이는 이 구간은 프로젝션으로 나가고 있는 화면에 주사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 여기다 보이게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다 주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상태에서 얘가 지금 화면의 전체 영역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건들게 되면 얘를 바로 갖고 이렇게 찌글거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각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툴이 있겠죠. 우선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기울여 볼까요?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큐브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경사된 면에다가 이렇게 쏴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쪽에서 보면 찌그러져 보이지만 이쪽에 서서 보면 이게 정말로 펼쳐져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주사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굉장히 크게 그려집니다. 뒤로 가면 커지고 앞쪽은 작아지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상한 그림이 이렇게 찌그러져 가게 보여요. 왜곡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상자에다가 딱 맞춰주면, 아마 이게 프로젝션 매핑을 아시는 분은 제 말 뜻을 한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상자를 놓고 이 면에다가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면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얘처럼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보이게 된다. 근데 이걸 만약에 영상에서 미리 왜곡시켜서 제작을 하려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특히 물리적으로 이 큐브를 회전시킨다고 했을 때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회전을 시키거나 또 큐브가 이렇게 생기거나 해도 대응이 다 되겠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찌그러지면 이렇게. 이건 기술적으로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모니터가 두 개인데 하나는 빔 프로젝터에 연결이 되어 있고 DP2에는 빔 프로젝터가 연결이 됐고 DP1은 내가 이와 같이 편집을 하거나 리얼타임으로 보는 그런 윈도우로 쓰고 싶다. 예, 그렇게 할 경우에는 뭔가 이 주사하는 것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주사하는 것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것은 요렇게 모니터 나가는 건데, 이걸 만약에 제가 이거 1280에 720으로 여기다 지금 주사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 프로젝트가 1280에 720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면 꽉 차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편집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이걸 다른 윈도우로 한번 전환을 해 볼게요. 그러려면 여기 윈도우 옵션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이 상당히 지금 캐스케이드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죠. 그래서 밑으로 이제 그 서브로 뎁스가 벌써 한 4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모니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아마 글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칸탄 윈도우를 순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기본 메뉴가 보이는데 얘가 활성화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둘째치고 오른쪽 클릭해서 파라메터를 띄운다. 그리고 오픈 칸탄 윈도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 바닥에 있는 제어창하고 동일한 게 뜬다. 닫아버릴게요. 이거는 얘가 같은 게 뜬다. 이렇게 뜨는 상태에서 여기서 윈도우 옵션을 누른다. 그럼 이렇게 실제로 창이 벌써 이렇게 하나, 둘, 닫은 거, 둘, 셋, 네 번째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니터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위에서 다섯 번째쯤에 모니터 1로 전에 해놨는데 얘를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0으로 바꾸면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어디로 갔을까요? 제 저쪽 편에 지금 모니터가 하나 있거든요. 이 저쪽 편에 모니터, 저는 거기 이제 녹화 때문에 창을 하나 띄워놓고 있는데 그 창으로 지금 가서 프로젝션 되고 있어요. 보여드리기는 좀 못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니터를 0에서 0번 모니터, 1번 모니터, 2번 모니터, 3번 모니터, 4번 모니터, 5번 해가지고 10개 모니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10개를 걸어놓고 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윈도로. 그래서 칸탄 윈도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해당되는 프로젝트로 다 내용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충분히 아마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윈도를 닫겠습니다. 닫고 그리고 1번으로 돌려놓고 1번으로 자 그리고 토글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해보면 이제 윈도우가 여기 하단에 나오죠. 이게 지금 이 창이 나오지만 프로젝션에 나가고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렉팅글에 있는 거 끌 수도 있어요. 간단하죠? 이렇게 추가로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필요한 거 그냥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션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이 정도 설명드리면 간단 윈도우로 출력을 하는 게 아마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데 이게 바탕에 나오는 건 왜 이렇게 나올까요? 바탕에 나오는 거는 제가 여기서 켜놔서 그렇습니다. 여기를 킬 수도 있어요. 키면 그때그때 이렇게 바닥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지금 좀 찌그러졌으니까 얘를 이제 정상으로 한번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죠. 리얼타임으로 얘를 참 바꾸는 걸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탄 윈도우를 다시 간탄 매프를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띄우면 여기 이제 그 화살표가 있는데 촉이 차 있는 화살표는 큰 사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식으로 사각형을 만드는 녀석이고 그리고 그 작은 거 여기 속이 빈 삼각형 요거는 얘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각으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데 제가 이제 UI가 이러한 그 이미지를 별도 창에서 나중에 이것을 다른 센서와 연결을 한다든지 카메라랑 연결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여기서 리얼타임으로 효과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리얼타임으로 반응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F1 키를 이제 눌러야 돼요. F1 키를 탁 누르게 되면 이 상태에서 아까 이거는 프로젝션 매핑을 한 거잖아요. 이미 매핑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핑이 되는 거랑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고 프로젝션 되는 상태에서 F1 키를 누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프로젝터가 나가는 구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런데 이렇게 이런 새로운 창이 하나 떴습니다. 이게 제어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윈도우도 컨트롤하고 다 되는데 뭐가 이제 틀리냐면 여기 보면 UI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가지고 칼라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잡아서 칼라를 올리고 네. 라이터를 빨간색을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두껍게 했다 얇게 했다 이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다니게 조금 이렇게 좀 돌아다니죠. 좁은 영역이지만 일단 요 안에서 돌아가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좀 돌아다니죠. 어떤 거. 그러면 이제 요런 동작을 하는 부분은 어 거기 관람객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센서 장치나 카메라나 근접서 있지 또는 광을 이용해서 투수광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이 검출을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로 뭐 웹캠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검출을 하거나 해서 그런 파라메터를 전달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묘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변화를 사람이 다가가면 색깔이 이렇게 바뀐다거나 갑자기 이게 물고기면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신체에 변화가 온다거나 돌아다닌다든가 갑자기 뭐 이런 동작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터치해서 제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인터페이스가 결국은 외부 장치하고 직접 연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렇게 어떤 실제로 여기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 되고 있는 이 일종의 리얼타임으로 렌더링 되고 있는 요 함수 속에 있는 파라메타를 리얼타임으로 직접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여기다가 지금 배치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 얘를 지금 제어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여기서 여기 창닫기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닫히게 됩니다. 요거 제가 봤을 때 요게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갑자기 관람 중에 탁 꺼질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하게 돼요. 근데 요 창을 이제 해놓으면 그 패드라든지 하드웨어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동 센서랑 연동시킬 수도 있겠어요. 다시 얘를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랜드에 모든 게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이게 잘 보시면 이게 빙글빙글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카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카메라 부분에 제가 이 파라메타를 바꿔주고 있어요. 어떻게 바꿔주고 있냐면 여기에 보면 로테이터 값이 있잖아요. x, y축 값을 이렇게 지금 계속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y축 숫자가 막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왜 이게 자동으로 바뀔까요? 네, 얘를 클릭을 해보면 요거 이제 보는 방법이 여기 로테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마우스가 가게 되면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피벗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로테이트에 가보면 십자 표시가 있는데 열면 이렇게 여기에 파라메타 y 값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메타 로테이트 y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앱솔루트 타임의 세컨드 즉 현재 시간에다가 촉값 곱하기 30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 숫자가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는데 로테이트 값이니까 그 값을 자기가 360도로 나누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거꾸로 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빙글빙글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오버플로우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전혀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창을 조금 줄여 볼까요? 여기 이제 숫자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1200 프레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1200 프레임이 되고 나면 한번 보세요.
네, 다시 돌아가요. 예. 여기는 계속 수작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면 오버플러가 될 리가 없고, 아마 얘 같은 경우는 일정한 값이 되고 나면 이게 뭐 인티저 값이라든지 플로트 값이라 하더라도, 플로트 값이면 이거 뭐 며칠 돌려도 되니까, 그리고 뭐 인티저 값이면은 3이 플로트로 돌아가네요. 이건 그뭐 자릿수가 엄청나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오버플로가 되더라도 360도로 나눠서 쓰니까 전혀 문제 될 건 없고, 영상이면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반복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처음에 인트로 부분이 좀 있고 나중에 계속 해가지고 인피니티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서 그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즉 스타트 1번 프레임부터 스타트를 해서 엔드 1100 프레임까지 가라. 그리고 여기 R 스타트 리스타트 할 때는 1에서부터 또 끝나는 게 1200인데, 얘를 500에서 놓고 얘를 600 정도 놓으면 500과 600 사이에서 처음에는 1에서 1200까지만, 두 번째는 500으로 바로 점프해서 그 안에서 500에서 700 사이를 돌렸다 그러면 200 프레임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여기서 프레임 퍼 세컨드에 이게 한 페이지당 넘어가서 렌더링 속 계속 30초의 한 장씩 렌더링하고 이 파라미터가 적용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값이에요. 여기 템포는 그것을 음악적인 걸로 봤을 때 120 템포, 메트로놈의 그 숫자, 그걸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서 그 칸탄 매퍼에다가 이 영상을 집어넣을까? 뭐 그냥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한번 볼까요? 왜 어렵냐 하면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얘를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해서 디스커넥트 하면 이렇게 딱 잘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노드를 이걸 연결을 만약에 해요. 와이어로 이제 노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쪽 이 두 개의 이제 일종의 얘도 기능을 갖고 있는 블럭이고 얘도 기능을 갖고 있는 블럭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 자체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다이얼로그로 말하게 되면은 여기서 찾아보면 이 다이얼로그 없죠. 여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OP 다이얼로그라는 게 오퍼레이터가 보이게 되죠. 그럼 얘를 이제 끌어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그냥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되면 참 좋은데, 여기 보시면 그런 선이 없죠.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그거 이제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게요. 얘를 파라메터를 띄웁니다. 창을 엽니다. 이걸 하기 전에 하나를 더 가져올 게 있습니다. 더 비디오 디바이스 인 지금 카메라를 쓰고 있으니까 무비 파일 인 같은 거, 무비 파일 인 하고 여기다가 메타를 보게 되면 파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걸 하나, 분명히 이제 이게 돌아가잖아. 이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가져온 거랑 같이 한번 섞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 칸탄 매퍼에다가 이제 같이 이 두 개를 적용을 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프로젝트에 얘 하나만, 한 면에는 이게 나오는데 다른 면에는 이걸 나오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면에 있는 큐브의 정면에 보이고 얘는 측면에 보이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웃풋을 한 개 더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 만들게요. 더블 클릭해서 아웃을 한 개를 해서 연결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나오죠.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녀석한테다 이걸 연결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랩으로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띄운 윈도우를 띄워야 되겠죠. 항상 이게 윈도우를 띄우는 거예요. 얘차는 닫아도 돼요. 이제 얘를 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갖고 하나를 더 그렸어요. 얘는 옮겨 놓자고요. 옮겨서 작게 이렇게. 요게 이제 사이드로 갈 녀석이에요. 얘를 정면으로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줬어요. 지금 실제 이제 물리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방으로 좀 이거랑 돼서 삐뚤어졌어요. 왜 삐뚤어지냐면 이 속이 삐뚤어졌거든요.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다른 걸 넣어야 되겠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텍스처라는 게 있어요. 텍스처가 있는데 이 텍스처에다가 여기 보면 아웃1을 넣었잖아요. 여기 체크가 돼 있는.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텍스처가 없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 녀석을 집어다가 잘 보세요. 이렇게 갖고 한번 끌고 가고 안 되죠. 끄고 갖고 와볼까요? 네, 십자 표시가 나오죠. 뭐가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탁 가볼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기 체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크를 하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녀석만 찌그러뜨리기로 했잖아요. 상자가 찌그러져 보이니까. 이쪽에 이제 프로젝션이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실물을 보고 그냥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맞추시면 돼요. 특별하게 기술을 갖고 맞추는. 눈대중으로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 엉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엉터리가 아닌 게 물리적으로 이것이 고정되거나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젝션이 달리는 것도 이상하게 달릴 수 있고 어차피 치수를 정확하게 처음 설계를 했겠지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미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게 이 부분에서 좀 어긋난 부분을 잡아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실제로 프로젝션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수직 수평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한 면이 되고 이쪽 부분이 한 면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걸 뭐 속에서 영상을 좀 자를 수도 있고 크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그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해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얘를 닫으면 되겠죠?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칸탄 매퍼에 이미 두 개의 아우트 값이 하나의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게 사각이 정상으로 보이지가 않죠. 여기 그림은 이 사각인데 얘는 이게 뒤쪽이 좀 찌그러지잖아요. 그리고 얘는 정면이 그냥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큐버면에 쏘게 되면 바로 보이는 면은 바로 보이고 기울어진 면은 실제로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큐브면에 가서 서서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정면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프로젝션 매핑이 정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게 칸탄 매퍼랍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노드를 연결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도 있겠죠. 네? 이런 거는 요 값도 한번 바꿔. 그럼 요런 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요거 한번 잠깐 그냥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셀렉트라는 걸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붙여주게 되면 1이라는 값 안에서 값을 갖게 됩니다. 0에서부터 똑같이 1까지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써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죠. 녹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되어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이 뭐 잡다한 것들이 이 속에 들어 있어. 여기 이제 야거들이 좀 있는데 제가 자기 기억은 잘 매터리얼 주로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컴포넌트 계열을 좀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계열하고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이런 거는 연산하는 것들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져 있어요. 대충 웹캠 같은 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여기에 비디오 디바이스 같은 이런 게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쪽으로 연결을 하냐면 이제 트랜스폼의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제가 어떻게 이걸 적용을 시키냐면 스케일의 x, y 축 값에다 이 값을 넣어가지고 이 값이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여기가 변동되게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0이 들어가니까 되게 얇지 않습니까? 이쪽이 굉장히 얇게 보이죠? 이 얇게 보이는 이유가 제가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0을 만들어 가지고 셀렉터가 이걸 이제 파라미터를 확정시켜서 트랜스폼에다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박스를 만든 것을 제가 y 값을 스케일을 111로 돼 있던 거를 원래 111 하면 이렇게 길어요. 긴데 제가 스케일 y 값을 0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종이짝 같이 얇아져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1로 해야 원래 제가 만들어 놓은 비율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이 박스 좀 길게 만들었거든. 박스 파라미터를 박스 파라미터를 보면은 제가 스케일을 1대 5대 1로 해놨네요. y를 5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사각형 정육면체 큐브를 이렇게 늘려놓은 건데 걔를 슬라이드로 제가 y 값을 스케일을 0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종이짝이 될 수뿐이 없는 거죠. 이 값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시킬까? 되게 간단합니다. 얘를 x 값으로 이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스케일 y, 스케일 x, 스케일 z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값을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냐? 그냥은 절대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백날 끌어다 넣어도 안 들어갑니다. 얘를 플러스를 키시고 여기 가게 되면 녹색이 딱 크게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화면을 붙잡고 이 꺽쇠 기호가 나올 때 끌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X다 하기로 했으니까 X에다 딱 넣을게요. 그리고 엑스포트 CHOP를 해주게 되면 이제 얘를 조정을 해보고 이렇게 가는 줄처럼 점처럼 나오겠죠. 높이도 작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삭제하고 싶죠. 그럼 얘를 눌러서 1로 그냥 고정해주고 똑같은 이 녀석을 여기다가 이 값이 두 개가 적용이 되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랜드를 한번 끄고 볼게요. 밑을 한번 볼게요. 높이는 그대로 있는데 굉장히 가는 그냥 못처럼 됐죠. 못.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개 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점점 작아져가 미니 큐브로 바뀌어서 점이 돼서 흩날리겠죠. 되게 쉽죠, 알고 나면.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갖다가 넣어야 된다. 그래서 받을게요. 번잡하니까 끌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폼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매트리얼을 입히는 거예요. 매트리얼 입힐 때 당연히 색깔도 여기 영향을 받겠죠. 입히고 눌러 한번 받아서 지오메트리에서 얘를 합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 녀석을 내가 지금 왜 붙여놨나? 얘는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서 캠에서 로테이션을 시키는 카메라를 돌리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를 돌리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돌려서 이 오브젝트는 제대로 이 녀석을 세우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도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X 해가지고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 속에 있던 그 파라메타가 일단 그대로 스태틱 상태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나머지가 반응하는 모습이 이제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면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메타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출력 쪽이에요. 그래서 얘는 없이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데 일단 통과를 시켰고요.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그냥 하던 거. 그래서 알다시피 아우터 1, 2는 이게 창에서 띄워서 여기서 두 개의 사각이 이렇게 있는 이 녀석에다가 이 프로젝트 1 아웃, 여기는 아웃 2 그래서 체크 이렇게 해서 살려서 프로젝션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만 알면 이 속을 만들어서 여러분도 프로젝션 매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프로젝션 매핑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